서울 변두리,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어깨를 맞대고 선 골목길 끝자락에 박서진의 작은 나전칠기 공방이 있었다. 시간의 덮개가 내려앉은 낡은 목조 대문을 밀고 들어서면 코끝을 찌르는 빼칠 특유의 향과 사각거리는 사포 소리가 세월처럼 맴도는 공간. 해질녘이면 비스듬히 기운창으로 노을빛이 스며들어 공기 중에 부유하는 미세한 나무 가루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곤 했다. 서진은 그 빛 아래 숨을 고르며 자개 조각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온 가업, 그 무게와 자부심이 서진의 마른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벽에는 빛바랜 할머니의 흑백 사진이 걸려 말없이 서진의 작업을 지켜보는 듯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새롭고 반짝이는 것들에 열광했지만 서진은 묵묵히 이 느리고 더딘 길을 걷고 있었다. 때로는 사양산업이라는 주변의 수군거림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홀로 이 길을 지키는 것에 대한 외로움이 사무치기도 했다. 하지만 손끝에서 피어나는 영롱한 자개의 빛을 마주할 때면 그 모든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깊은 충만감만이 남았다. 이것이 그녀가 존재하는 방식이었고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였다. 다가오는 대한민국 공예대전은 서진에게 단순한 경쟁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영원과 순간이라는 주제 아래 그녀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혁신적인 구상을 실현할 참이었다. 천년의 빛을 간직한 전통 나전 기법과 찰나의 빛을 투과시키는 현대적인 소재의 결합. 그것은 과거와 현재, 영원과 순간을 잇는 다리이자 전통 공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세상에 증명할 기회였다. 스케치북 위에는 밤하늘의 성운처럼 복잡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문제는 그 찰나의 빛을 담아낼 핵심 소재였다.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뒤진 끝에 찾아낸 이름, 퀀텀 레진 큐세를. 극도로 투명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는 내광성, 그리고 나전의 미세한 굴곡을 완벽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점도 서진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특별한 레진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서울의 최첨단 신도심이라는 네오 디지털 미디어 시티이지 않은 스튜디오 K라는 곳에서만 극소량 취급한다는 정보가 전부였다. 스튜디오 K의 웹사이트는 마치 다른 세상의 입구 같았다. 온통 흰색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미니멀한 공간, 유명 아티스트들의 방문 후기와 그들의 난해해 보이는 작품 사진들. 그곳은 서진의 작고 아늑한 공방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낯선 위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내가 저런 곳에 가도 괜찮을까?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지만 스케치북 속 빛나는 디자인을 바라보자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작업을 위해서라면 가야만 해. 그녀의 눈빛에 다시 단단한 의지가 깃들었다. 다음 날 서진은 평소 작업할 때 입던 수수한 먹색 개량 한복 작업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옷자락 어딘가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캐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손톱 밑에는 자개를 다듬다 펜 검은 때가 거뭇했다. 화려하게 꾸미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녀에게는 이것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NDMC로 향하는 지하철 안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초라해 보였다. 최신 유행의 옷들로 한껏 멋을 낸 사람들 틈에서 그녀는 시간을 거슬러 온 이방인 같았다. NDMC역에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서진을 압도했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유리 빌딩 숲, 눈부신 디지털 광고판, 그리고 세련된 차림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빠르고 차갑고 인공적으로 느껴졌다. 이곳에서 그녀의 느리고 손때 묻은 작업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할 것만 같았다. 심장이 살짝 오그라드는 것을 느끼며 서진은 스마트폰 지도에 의지해 스튜디오 K가 있다는 빌딩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마침내 도착한 스튜디오 K의 입구.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웹사이트에서 본 것보다 더 차갑고 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마치 미술관이나 실험실 같은 느낌. 숨 막힐 듯 고요한 공간에 들어서는 자동문 앞에 서자 심호흡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이 소리 없이 스르륵 열리고 인공적인 냉기가 훅 끼쳐왔다. 내부는 온통 눈부신 백색이었다. 높은 천장, 광택나는 바닥, 미니멀하게 배치된 전시물들. 벽면에는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추상적인 영상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공간을 채우는 것은 낮은 기계의 음뿐,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몇몇 직원들이 보였지만 그들은 마치 전시물의 일부처럼 무표정하게 서 있거나 자기들끼리 낮은 목소리로 속삭일 뿐 새로 들어선 서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서진은 잠시 입구에 서서 숨을 골랐다. 이곳의 공기는 그녀의 공방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익숙한 퇴칠향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인공적인 향이 희미하게 느껴졌고 사포 소리 대신 정적을 깨는 미세한 기계음이 귓가를 맴돌았다.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듯한 이질감.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큐셈을 내진.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매장은 넓었지만 상품들은 마치 예술작품처럼 드문드문 전시되어 있었다. 최첨단 CD 프린터로 출력한 듯한 조형물,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공구 세트, 이름 모를 화학약품들이 담긴 유리병들. 서진은 큐셉을 레진이 있을 법한 재료 코너를 찾아 눈으로 훑으며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 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한참을 둘러보았을까. 마침내 작은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투명한 액체가 담긴 병 몇 개를 발견했다. Q7이라고 적힌 작은 라벨.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저것이 바로 그녀의 작품의 숨결을 불어넣어줄 열쇠였다. 진열장 앞에 멈춰서서 병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딱 떨어지는 검은색 슈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매에 빈틈없이 손질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손목에는 고가의 스마트워치가 번쩍였다. 매니저급 직원인 듯했다. 그는 서진을 위아래로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보다는 명백한 평가와 분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서진의 수수한 옷차림, 거친 손, 그리고 이곳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전체적인 모습이 그의 레이더에 걸린 것이 분명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건조했다. 친절함보다는 경계심이 먼저 느껴졌다. 저 퀀텀 레진 Q7을 좀 보러 왔는데요. 서진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남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다시 한번 서진을 훑어보더니 이번에는 노골적인 의아함을 담아 말했다. Q7 말씀이십니까? 그 제품은 전문가용 특수 소재입니다만. 말끝을 흐리는 그의 표정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이걸 왜 하는 질문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다. 마치 서진이 이곳에 잘못 찾아왔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서진은 순간 얼굴이 빳빳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 작업에 꼭 필요한 재료라서요. 그녀는 Q7 레진의 특성 중 하나인 경화 시간과 투명도 유지율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언급했다. 그녀가 단순히 호기심에 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다. 남자는 예상치 못한 답변에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표정을 갈무리하고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Q7은 저희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디자인 스튜디오나 협회에서 인증받은 전문 아티스트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품목입니다. 혹시 관련 증빙 서류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사무적이고 딱딱해졌다. 그는 서진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었다. 서진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필요한 재료를 사러 온 것뿐인데. 그런 건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혹시 재료의 샘플이라도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점도나 투명도를 직접 확인하고 제 작업과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싶습니다. 서진은 최대한 공손하게 하지만 자신의 필요를 명확히 전달하려 애썼다. 최민준, 그의 명찰에 적힌 이름이었다. 최민준은 서진의 요청에 코웃음을 치듯 짧게 숨을 내쉬었다. 샘플은 따로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예약 고객님을 응대해야 할 시간이라서요. 그는 손목의 스마트워치를 보란듯이 확인하며 더 이상 서진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듯 몸을 돌리려 했다. 명백한 무시이자 거절이었다. 서진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여기서 Q7을 구하지 못하면 공모전에 낼 작품은 시작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잠시만요. 제 작업은 전통 나전칠기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된 자개의 빛과 Q7 레진의 투명성이 만나 새로운 미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재료의 물성이 제 작업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자신의 작업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최민준에게는 그저 변명처럼 들리는 듯했다. 그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돌아보았다. 나전칠기요? 그런 캐캐묵은 전통공예에 이런 최첨단 소재를 쓰시겠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구심과 함께 전통공예 자체를 폄하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최신 기술을 탐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글쎄요, 저희 스튜디오 K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군요. 죄송하지만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진의 가슴에 꽂혔다. 단순히 재료를 팔지 않겠다는 거절이 아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세계, 그녀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느꼈다. 주변의 다른 고객들도 이쪽을 힐끗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직원 하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진과 최민준을 번갈아 보고 있었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씁쓸함과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장인의 뚝심이 그녀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최민주는 서진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더욱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턱짓으로 출입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다른 고객분들께 방해가 되니 이만 나가주시죠.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명령조에 가까웠다. 심지어 그는 손짓으로 근처에 있던 보안 요원을 부르려는 듯한 제스처까지 취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더 이상의 말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어깨에 메고 있던 자그마한 천가방을 앞으로 돌렸다. 가방 안에는 늘 작업에 필요한 작은 도구들과 함께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나전 손거울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빼칠과 자개를 배울 때 만들었던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첫 작품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비단으로 곱게 싼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최민주는 의아한 눈으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주변의 시선도 온통 그녀의 손에 집중되었다. 서진은 떨리는 손길로 비단 싸개를 풀었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 꿰칠 손거울이었다. 평범해 보이는 손거울이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표면에 섬세하게 수놓아진 나전 문양이 숨막힐 듯 아름다웠다.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자잘하게 부서지는 자개의 빛, 전통적인 당초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유려한 곡선, 그리고 티끌 하나 없이 매끄럽고 깊은 풋칠의 광택. 그것은 수백 시간의 노동과 장인의 혼이 응축된 결과물이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 손거울을 최민준 앞에 차가운 유리 진열대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순간 매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최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진열대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처음에는 의아함으로, 다음에는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경탄으로 변해가는 그의 표정 변화를 서진은 놓치지 않았다. 주변에서 작게 터져나오는 탄성 소리도 들렸다. 아까 안타까운 눈으로 서진을 보던 젊은 직원은 입을 살짝 벌린 채 손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손거울 표면의 나전 문양은 빛의 각도에 따라 오묘하게 색깔을 바꾸며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장인의 기술과 그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예술가의 독창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작은 손거울 하나가 서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최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굳어진 표정으로 손거울과 서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날카롭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완벽에 관리된 표정에는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한 듯했다. 서진의 허름한 옷차림 뒤에 숨겨진 깊이와 가치를 그는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정적을 깬 것은 서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조금 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자개의 빛이 보이시나요? 수백 년 동안 변치 않는 영원의 빛입니다.
저는 이 영혼의 빛에 Q7을 레진이 가진 찰나의 투명함을 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완전히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손거울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 미세한 굴곡과 빛의 산란을 완벽하게 표현하려면 Q7의 특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작업을 이해하신다면 제가 왜 이 재료를 찾는지 아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간절함이나 불안함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작업에 대한 확신과 전문가로서의 당당함만이 담겨 있었다. 최민주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황급히 자세를 고쳐잡고 서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확연히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손님께서 이런 대단한 작업을 하시는 분인 줄 미처 몰라 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서진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녀가 보여준 것이 작은 손거울이 아니라 값비싼 신용카드였다면 그는 과연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씁쓸함이 다시 한번 밀려왔지만 그녀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최민주는 허둥지둥하며 직접 Q7 레진이 담긴 병을 찾아왔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과도하게 공손한 태도였다. 그는 레진 병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서진에게 내밀었다. 여기 있습니다.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필요하신 만큼 말씀해 주십시오. 서진은 말없이 레진 병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최민준의 사과를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오직 이 재료를 얻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작업을 증명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녀는 병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내용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투명도, 점도, 기포의 유무. 그녀의 눈빛은 다시 전문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서진은 필요한 양만큼의 레진을 확인하고 말했다. 결제를 위해 계산대로 향하는 동안 최민주는 계속해서 서진의 곁을 맴돌며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었다. 포장은 특별히 신경 써서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필요하신 재료는 없으신지요? 서진은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서진은 지갑에서 평범한 체크카드를 꺼내 결제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레진이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최민주는 아마도 그녀가 이런 고가의 재료를 쉽게 구매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을 것이다. 그의 또 다른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결제가 끝나고 포장된 레진을 건네받으며 서진은 매장을 나서기 전 잠시 최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당혹감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이 재료가 제 작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언젠가 직접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군요. 서진은 담담하지만 그 안에 묵직한 무게를 실어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의 편견에 대한 조용한 일침이자 자신의 작업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최민주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듯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매장 문 앞까지 서진을 배웅한 것은 아까 그 젊은 직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존경심 같은 것이 비치는 듯했다. 어쩌면 이 젊은 직원에게는 오늘 있었던 일이 작은 깨달음의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스튜디오 K를 나선 서진은 다시 한번 NDMC의 눈부신 거리로 나왔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 빌딩 숲 사이로 화려한 네온 사인과 자동차 불빛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짓누르던 위압적인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손에 들린 Q7 레진의 묵직한 무게감이 현실처럼 다가왔다. 분명 불쾌하고 힘든 경험이었다. 겉모습과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의 민낯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길에 대한 더욱 강한 확신을 얻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전통의 가치는 결코 낡거나 뒤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빛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Q7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게 될 터였다. 지하철을 타고 다시 익숙한 동네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야경을 보며 서진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분노나 억울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작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마침내 도착한 공방.
낡은 목조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하고 편안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대칠과 나무 향기, 먼지 쌓인 오래된 도구들, 벽에 걸린 할머니의 사진. 이곳은 그녀에게 세상의 어떤 화려한 공간보다 더 아늑하고 소중한 안식처였다. 서진은 창가에 놓인 오래된 나무 작업대 위에 큐칩을 내진 병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햇빛 대신 형광등 불빛 아래였지만 투명한 레진 병은 그 자체로 묘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 옆에는 그녀가 다듬고 있던 영롱한 빛깔의 자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수백 년 된 전통의 조각과 최첨단 기술의 액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존재가 작업대 위에서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서진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작업등을 켜자 환한 불빛이 그녀의 손과 작업대를 비추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큐셉을 내진 병의 뚜껑을 열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스튜디오 K에서의 일은 단지 과정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재료를 가지고 그녀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였다. 그녀는 섬세한 손길로 레진을 조금 덜어내어 자개 조각